자, 여러분들 안녕하십니까? 반갑습니다. 2019년 11월 25일 장마감 HLB 생명과학, HLB 파워, 넥스 사이언스에 대해서 분석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HLB가 어제 종가 대비, 정확히 금요일이죠. 금요일 종가 대비 4.32% 상승한 13만 500원에서 마감을 했습니다. 그러면서 사실 5일선을 좀 회복을 해줘야 되거든요. 확실하게 5일선을 회복을 해주지는 않았지만 5일선 부근에서 마감을 해줬어요. 그래서 제 개인적인 생각은 일단 내일 갭상승 정도를 해서 내일이랑 내일 모레는 이렇게 5일선 위에서 샛별이 정도로 있어 준다면, 그러면 그 다음날 정도에 시세 분출이 한번 나올 수가 있어요. 그래서 왜 계속해서 말씀을 드리잖아요. 지금은 크게 보시면 1차 상승 다음에 뭐 이렇게 제가 그냥 일자로 그릴게요. 정확히는 이제 박스 구간이 되겠죠. 이런 박스 구간에 있고, 현재로서는 지금 이렇게 박스 중에서도 하단 부분에 있고, 대신 우리가 이제 원하는 그림은 여러 차트를 봤잖아요. 그죠? 여러 차트를 보니까 상승하고 기간 조정 많이 거치고 한 종목들이 더 큰 파동을 이어가더라 라는 와중에 지금은 요 박스권 하단 부분에 있어요. 근데 이런 조정 중에서 큰 이렇게 박스권을 돌파를 하기 위해서는 일반적으로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5일선이 먼저 회복이 돼야 되고요. 그 다음에 여기 윗 매물들을 테스트를 해봐야 돼요. 그러려면 대량 거래가 나와줘야 돼요. 그 다음에 여기 단기 박스권 하단 부분 있잖아요. 이 단기 박스권 하단 부분을 넘어서서 여기 이제 윗동네로 이사를 가줘야 돼요. 그래야지 조정이 잘 끝난 거고 시세 분출이 완연하게 나오는 거예요. 일반적으로는요. 그 와중에 오늘은 살짝 나온 역헤드 앤 숄더 부분의 머리 옆에 부분 정도인 것 같아요. 머리 옆에 요 정도 부분의 모습을 오늘 보여줬던 것 같습니다. 사실 크게 보시면 별 의미가 없어요. 아니, 이렇게 매일매일 주식시장이 열리는데 하루에 4% 정도 상승한 게 무슨 의미가 있겠느냐. 예, 맞아요. 저도 그 의견에 공감을 하는데요. 특히 조정 중에서 5일선을 한번 회복을 하려고 했던 것, 그리고 최근의 모습, 거의 일주일 정도의 모습을 보여주면요, 5일선을 회복했던 적이 없거든요. 하물며 5일선이 옆으로 누웠던 적도 없어요. 이때 빼고는요. 그래서 오늘은 나름 되게 의미는 있어요. 별것도 아닌 5일선이지만 5일선을 한번 타치하고 재차 상승하려고 하는 여력이 있기 때문에 나름 오늘 캔들은 상당히 저는 의미가 있다고 생각이 듭니다. 여기 하단 부분을 돌파하기 위한 첫 번째 시그널이지 않을까 저는 생각을 해요. 물론 조정이기 때문에 잃었던 구간도 있었고요. 이때는 이렇게 못 돌렸기 때문에 시세가 와해가 돼서 오늘까지 온 거는 맞거든요. 네, 어쨌든 오늘 처음으로 다시 5일선을 돌리려고 하는 데 대해서 의미가 상당히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 와중에 뉴스가 나왔죠. 오전에는 대충 설명만 드렸어요.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HLB는 자회사 엘레바가 표적 항암제 리보세라닙의 글로벌 임상 3상을 종료한 뒤 FDA와 가진 프리 NDA 사전회의 내용을 기록한 공식 문서를 받았다고 25일 밝혔다. 지난주에도 얘기를 했는데, 지난주에 회사 홈페이지에 기재가 돼 있었죠. 그 내용 공개할 수 없으나 등등등 하면서 받으면 좋은 소식 있으면 말씀해 드리겠습니다 라고 한 게 사실은 오늘 공시 내용인 것 같아요. 뉴스 내용인 것 같아요. HLB는 이 문서 내용을 반영해 NDA 절차를 본격적으로 진행할 계획이다. 회의록에는 리보세라닙의 NDA를 위한 세부 전략, 경쟁 약품과 비교 분석 자료 등이 포함되어 있어 공개할 수 없다며 FDA의 의견을 충실히 반영해 빠르게 NDA 절차를 진행할 수 있도록 준비하겠다라고 밝혔습니다. 네, 이거는 이제 여러 차례 제가 이제 어제도 말씀을 드렸던 것 같고 금요일도 말씀을 드렸던 것 같아요. 의미 있는 말이 이 말인 것 같아요. HLB는 내년 상반기 NDA를 완료할 계획이다. 그러니까 쉽게 말해서 회사 측에서 여러 차례 얘기를 했어요. 내년 3월 혹은 4월에 NDA 신청을 할 것이다 라고 얘기를 했죠. 그래서 투자자들은 야, 왜 빨리 해? 왜 지금 약도 급한데 좀 빨리 하지? 라고 얘기를 했는데, 글쎄요, 저는 그게 좋은 거라고 생각이 들거든요. 괜히 빨리 하려고 해서 준비가 덜 된 상황에서 FDA로부터 빠꾸를 먹으면, 글쎄, 빠꾸라는 표현 죄송합니다. 근데 이거 다시 해 이런 게 나오면 주가는 정말 와장창 떨어지거든요. 그래서 사실 좀 천천히 가더라도 완전하게 가는 게 저는 좋다고 생각이 들어요. 저는 그렇게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어찌되었건 내년 3, 4월에 회사 측에서는 신청할 것이다 라고 얘기를 했고요. 리보세라닙은
아직 치료제가 없는 위암 3차 치료제, 이거 3차 치료제 때문에 희귀의약품으로 지정돼 심사기간이 6개월로 단축된다. 뭐 다 아는 얘기긴 해요. 근데 좀 주목할 만한 것은 여기 위암 3차 치료제인 것 같아요. 현재 치료제를 낸 게 3차, 그 다음에 4차잖아요. 그러면서 그 누구는 이렇게 얘기를 하죠. 야, 리보세라닙 안 돼. 3차 치료제 절대 안 돼. 그래서 이거 갈아야. 이거 아니야. 라고 얘기를 하죠. 근데 여기 뉴스에서는 3차 치료제라고 얘기를 했어요. 그러니까 3차 치료제가 허가가 되면은 4차 치료제도 자동으로 허가 나는 거기 때문에 상당히 좀 긍정적으로 보여집니다. 그래서 내년 3, 4월에 신청을 한다면 글쎄요, 빠르면 10월 정도에 되겠네요. 그죠? 여기 뉴스를 보면. 그리고 회사 측에서도 내년 이내에 2020년 이내에 완료할 계획이다라고도 밝혔고요. 이 오늘 뉴스는 사실 보시면 그동안 리보세라닙이 임상 1상, 2상, 3상을 거쳐서 프리 NDA를 거치고 가이드라인을 이제 받은 거죠. 그리고 이제 내년에 NDA를 시작을 하는 거죠. 그래서 최종적으로는 내년 연말이잖아요. 이제 나올 건데 그 NDA 시작 전에 프리 NDA가 이제서야 마무리된 것 같아요. 그러면서 주가는 지금 13만원 정도에 있는데 글쎄 길면 긴 시간이고 짧으면 짧은 시간인데 내년 10월 이제 글쎄요, 아직 이제 1년이 안 남았어요. 되게 대단한 역사인 것 같아요.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대한민국 항암 역사상 그리고 신약 역사상 우리나라에서도 내 나라에서도 드디어 암약이 나옵니다. 항암약이 나옵니다. 그것도 신약으로요. 대단한 것 같습니다. 사실 글쎄 저는 여러분들한테 이렇게 마이크를 잡고 객관적인 정보를 전달해야 될 의무가 있는 사람인 것 같은데요. 뭐 암학리에 이런 얘기를 많이 들을 거 아니에요. 자, 누가 어느 분이 많이 아파서 약을 구해야 되는데 약이 없어서 중국으로 가서 힘들게 약을 구했다. 정말 하루라도 더 살리기 위해서 힘들게 약을 구했는데 그래서 저 약을 복용을 하는 거죠. 그래서 생명 연장을 하고 있는데 이제 내년만 되면은 역사적인 일이 벌어질 것 같습니다. 그거에 오늘은 아직 신청도 안 했지만 거기에 가기 위한 절차 중에 하루였던 것 같아요. 대단한 날인 것 같습니다. 저는 그렇게 평가를 해요. 그래서 주가도 뭐 5일선을 돌파한 해 만에 딱 그 자리에 와 있는 것 같아요. 그리고 사실 HLB는 아직 정식적인 바이오 회사는 아니죠. 아직 상각합병이 법적으로 마무리가 되지 않았습니다. 27일날 상각합병이 마무리가 된다면 HLB는 명실상부한 그때서야 명실상부한 이제 바이오 회사가 되죠. 리보세라닙의 완전한 거리를 갖고 오게 되니까요. 그렇게 되고요. 또 먼 그림을 보자면 뭐 여러분들 너무 잘 알고 계시는데 사실 회사 측에서도 지난주 주주간담회 때도 회장님께서 그렇게 얘기를 하셨어요. 왜 많은 저응증 중에 위암이냐라고 얘기를 했는데 그 뉴스에서도 좀 전에 그랬잖아요. 여기 보시면 희귀의약품으로 지정되어서 심사 기간이 6개월로 단축된다. 그러니까 쉽게 말해서 리보세라닙을 인정받을 수 있는 거는 리보세라닙이 빨리 나와야 된다는 거죠. 그럼 빨리 나올 수 있는 거는 희귀의약품이고 희귀의약품 중에 위암이 먼저 타겟이 됐다는 거죠. 그래서 시장에 먼저 리보세라닙을 알릴 수 있고 빨리 알릴 수 있는 게 위암이라는 거였어요. 그래서 위암부터 시작을 해서 리보세라닙의 브랜드 가치를 시장에 알리는 거죠. 전 세상에 야 항암 신약 중에 리보세라닙이 있다 라고 알릴 수 있는 가장 빠른 길은 위암이었기 때문에 그런 거고, 그 다음에는 여러분들이 아시는 간암, 그리고 며칠 전에 나온 뉴스 대장암 등등등 많은 파이프라인이 존재하고 있죠. 그래서 글쎄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해요. 이제 이게 위암이 시작이다. 시장성은 확실히 간암 폐암보다는 적어요. 근데 시장에 빨리 알릴 수 있고 브랜드 가치를 알릴 수 있는 길은 위암이기 때문에 그거를 시작을 한 거거든요. 그래서 위암이 시발점이 되는 거죠. 어찌되었건 이제서야 시작하는 HLB인 것 같습니다. 앞으로 많은, 특히 앞으로 우리 HLB 주주 여러분들께서는 갈 길이 상당히 많이 남았어요. 그래서 오늘 글쎄요 5일선 회복하네 못하네로 뭐 저도 약간 사실은 이거 5일선을 완전히 좀 회복해 줬으면 좋겠는데 라는 생각을 했거든요. 근데 크게 보시면 이제서야 뭐 프리 NDA 회의록이 도착을 한 건데요. 먼 길을 가야 되지 않을까요? 위암, 간암, 폐암 등등등
상당히 많은 적응증이 지금 준비되어 있잖아요. 그래서 우리 힘내서 먼 길을 한번 가봅시다. 그 끝이 어딘지는 모르겠으나 일단 힘내서 가보시죠. 일단 요 박스감부터 좀 돌파를 해야 될 것 같아요. 요 지지부진한 그건 이제 그거 얘기고 일단 이 지지부진한 시세부터 좀 해결을 해야 될 것 같아요. 요거 일단 5일선 회복하고 샛별이 나오고 그 다음날 시세 분출 중에 요거 매물을 소화를 해야 윗동네로 이사 갈 수 있는 그런 수급 요건입니다. 일단은 그래요. 여러분이 지루하셔도 일단은 그렇습니다. 예. L생도 마찬가지예요. L생도 그나마 다행인 게 일단 이제 브레이크는 멈췄어요. 하락하고 있던 이런 큰 하락 추세가 오늘로써 거의 마무리가 된 것 같거든요. 그러면서 이렇게 옆으로 누워요. 우일선 자체가. 그래서 A생도 좀 더 옆으로 기어야 돼요. 옆으로 기면서 자리를 보면서 여기 위에 매물들을 한번 테스트를 해봐야 돼요. A생도 LB랑 비슷한 그런 수급 요건이에요. 그래서 일단 5일선을 횡보하는 게 더 중요합니다. 얘는 일단 올라탔어요. 5일선 올라탔어요. 그리고 아까 LB, HLB의 정확한 5일선은 얼마입니까? 라고 얘기를 하시는데요. 이론적으로는 이게 5일 이동 평균선이잖아요. 그럼 5일 동안 평균 주가예요. 근데 5일 마지막 날이 오늘이잖아요. 요게 근데 장중에는 계속 움직여요. 그래서 요게 올라가면은 가격이 올라가면은 요 5일 이동 평균선도 살짝 올라가요. 그러다 이게 떨어지잖아요. 가격이 좀 떨어지면 요것도 5일 이동 평균선이 살짝 떨어져요. 근데 아까 보니까 요게 한 13만 2천원, 1,000원, 2,000원 그 사이였던 것 같아요. 보시면 지금은 살짝 요거 맞고 떨어졌는데 그 정도 수준이에요. 이게 단기 이동 평균선이기 때문에 계속 움직여요. 어찌됐건 얘는 내일 올라가면 될 것 같습니다. 갭상승해서 이렇게 샛별이가 나와줘야 돼요. LB. 엘파도 마찬가지입니다. 근데 엘파 같은 경우는 글쎄 5일선 접촉만 하고 5일선 위에는 안착을 못했거든요. 얘도 일단 5일선을 안착해준 다음에 그 다음에 옆으로 좀 기고 그 다음에 수급 재정비가 필요해요. 그래야 윗동네로 갈 수 있는 시그널이 되거든요. 엘파워는 제가 나중에 다른 차트를 갖고 와서 다시 비교 설명을 좀 해드릴게요. 나름 그래도 엘파워도 마찬가지인 게 추가 하락은 없이 이제 브레이크가 걸리고 5일선 위에 타는 것만 5일선 위에 안착하는 것만 일단 남은 것 같습니다. 넥사 같은 경우가 좀 안타깝죠. 오늘 만약에 얘가 이렇게 장대 양봉이 나와줬다면 빠른 수급 재정비가 되는 거였거든요. 그래서 5일선 정도가 아마 타치가 됐을 것 같아요. 이게 오늘 이게 이런 음봉이 아니라 어저께랑 똑같은 모습인데 양봉이었다면 5일선이 타치가 되면서 그 다음날 뭐 이틀 3일 정도 요 위에서 울다가 다시 시세 분출이 가능했던 거였는데 그런 모습은 일단 안 나와줬어요. 그러면서 전형적인 조정의 중간으로 보여져요. 아직까지는 이게 내일 빵 하고 시세 분출이 나오기에는 약간 뭐랄까 좀 부족한 수급이에요. 어찌됐든 얘도 5일선까지는 빨리 와줘야 그 다음에 시세 분출이 이어지던지 그런 모습을 보여드리고 있습니다. 제가 왜 5일선만 말씀을 드리냐면 이게 생명선이어서 그래요. 제가 보통 이동평균선 얘기를 잘 안 드려요. 딱 아마 이동평균선 얘기하면 5일선밖에 얘기를 안 할 거예요. 근데 5일선이 상당히 중요해요. 흔히들 말하는 생명선이 맞아요. 5일선이. 그렇기 때문에 중요하기 때문에 5일선을 말씀을 드린 거고요. 얘도 빨리 가려면 일단 여기까지 올려야 됩니다. 자, 오늘 이렇게 간단하게 LB, L생, 엘파, 넥사에 대해서 분석을 좀 해드렸어요. 좀 지루하실 거예요. 저도 왜냐면 똑같은 말씀만 드리고 있거든요. 그리고 똑같은 말씀을 드릴 수밖에 없는 게 지금은 지루한 조정 구간이어서 그래요. 그리고 확실히 얘가 이렇게 대량 거래도 나왔다면 제가 좀 더 드릴 말씀이 많을 것 같은데 대량 거래도 안 나왔고 일단은 자리를 만들어가는, 왜 아까도 우리 LB 같은 경우도 절차를 말씀을 드렸잖아요. 신약이 나오기까지 절차. 얘도 시세 분출이 나오기까지 한 절차가 있어요. 그 절차에 대해서는 제가 수없이 말씀을 드렸던 것 같아요. 5일선 회복하고 샛별이 나오고 대량 거래 붙고 매물 소화하고 한 번, 두 번 조정하고 그 다음에 뻥 치면은 윗동네로 이사 가고 윗동네에서 한 3, 4일 정도, 일주일 정도 조정을 거치면 어느새 이제 다시 시세 분출이 되는 이런 박스권의 흐름에 대해서는 여러 종류의 차트를 갖고 와서 여러분들한테 말씀을 드려서 이미 여러분들 알고 계세요. 그리고 저도 수없이 말씀을 드렸어요. 그래서 지루하실 수는 있겠지만 좀 기다려보죠. 세상 모든 일이 절차라는 게 있고 어른들이 그러시잖아요. 모든 일에는 때가 있고 순리가 있다. 그 때를 좀 기다려봐야 될 것 같아요. 그 때를 기다리기 위해서는 LB는 일단 또 똑같이 골선을 탈환을 해야 되고 샛별이 만들어야 되고 그런 자리를 만들어가는 구간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오늘 하루 수고 많으셨습니다. 수고 많으셨고 좋은 하루 보내시고요. 이번 주에 또 좋은 뉴스들 많이 있잖아요. HLB 한번 기대를 해보고, 이제서야 아직 NDA 시작도 안 했습니다. 이제서야 프리 NDA 회의록이 왔고 우리는
가이드라인에 따라서 준비를 하겠다라고 발표를 했습니다. 그것도 위암 하나만, 위암 3차, 4차 치료제로만. 예, 여기까지가 오늘의 사실이었던 것 같습니다. 앞으로 HIV의 갈 길은 멀리 있다고 생각이 들고요. 우리 힘내서 한 걸음씩 걸어가 봅시다. 그게 어디까지인지는 글쎄 봐야지 알겠지만 힘내서 한 걸음 한 걸음씩 가면서 좋은 수익이 났으면 좋겠고요. 그리고 결론적으로는 리보세라닙이라는 약으로 모든 사람들이 행복한 삶을 살았으면 하는 바람입니다.